안녕하세요. 우연입니다. 저를 아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보니까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안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군대 간 아들과 고3 딸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그래서 요즘 휴가철이 다 끝나셨죠? 그러니까 이제 좀 피부 관리를 좀 할 때가 되긴 됐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티스트리 2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요즘 방학도 다 끝나고 이제 저희 프리덤이지 않나요? 너무 고생하셨죠? 그래서 한 달 내내 아이들 밥 차리고 가족들 챙기느라 고생한 우리에게 쓰담쓰담 고생했어 하고 이제는 우리 피부를 관리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내년이면 이제 앞에 숫자가 바뀌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아티스트 덕분에 또 좀 약간 나이를 좀 낮추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공유를 하면서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안을 언제 하세요? 하루에 몇 번 하세요? 그죠? 보통 두 번은 기본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아침에 세안을 하고 저녁에는 세안을 안 하는 분들을 몇 분 만나게 됐습니다. 최근에 화면이 보이실까요? 음.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은 많지만 저보다 훨씬 더 어려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얼굴에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클렌징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면 어때요? 얼굴에 열감이 오르게 되면 피지 분비도 많아지고, 여름에 또 햇볕을 또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 여름철에 어느 순간 거울을 봤더니 나의 모공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서 보이는 적이 있으시죠? 그게 순식간에 그런 게 아니라 서서히 우리가 그런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되면 또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여드름이 있는 뭐 성인이나 아이들이 또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클렌징만 잘 해도 피부 개선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아티스트리 클렌징, 우리가 건강한 피부의 시작은 건강한 클렌징에서부터다라는 말씀은 다 공감하실까요? 예전에 저희 이제 나이는 아실 거예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클렌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지만,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모공이 커졌어, 피부가 처진 것 같아, 피부가 칙칙해, 이럴 때 어떤 걸 좀 고르세요? 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제품을, 보통은 에센스나 크림, 약간 그런 고가의 신경을 쓰게 되는데, 제가 또 공부를 해보고, 내가 스스로 체험을 해보다 보니까 정말 클렌징이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피부, 우리 동안 피부 다 원하시죠? 더 어려지는 그런 위해서는 클렌징이 중요하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저희가 밖에 미세먼지도 심하고 또 우리 밖에 노출되는 세균들 그리고 화장에 남아있는 잔여물, 노폐물이나 우리 피지 분비 그런 것들이나 나중에 각질 케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각질이 굳어져서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는 저만의 또 고민이 있거든요. 피부에 어떨 때는 신경을 좀 안 쓰다 보면은 피부가 금방 칙칙해지고 이런 부위가 모공이 좀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또 거울을 보면 아티스트리 덕분인가 모공이 이제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나이 때나 또 저희 자녀들 이렇게 가까이 사진만 찍어봐도 모공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가까이 찍어보면 동글동글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씩 길쭉길쭉해지죠. 그래서 제가 그 아티스트리 부스에서 예전에 그 야누스라는 측정을 해봤을 때, 저 거기서 얘기했던 게, 저도 이게 주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모공이 모여서 처져서 그게 주름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모공 관리를 해야지 탄력이 좋아진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잔여물, 우리 피부에 묻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고 칙칙해지고 모공이 또 막히면서 또 문제가 일으켜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피부에 붙어 있는 아이들을 잘 제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클렌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롤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피부의 혈액순환도 좋아진대요. 그러면서도 피부에 뭔가 트러블이나 문제가 있는 피부가 칙칙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좀 롤링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거부터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올바른 클렌징 방법 아실까요? 다 아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의 그 생활 습관에 잘 젖어들지가 않죠. 좀 편한 대로 하게 되고. 일단 저희가 하루라도 주말에 어때 이제 2박 3일 동안 쉬었기 때문에 하루는 머리를 안 감고 지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손을 쓱 넣어보면 뭔가 만져지는 느낌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머리를 감았을 때 차가운 물로 감게 되면은 이 유분기가 제거가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차가운 것도 안 되지만 너무 뜨거운 것도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하나하나 소소하게 그런 것들을 또 알아야지 나의 피부 건강에 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클렌징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런 부분은 막 싹 세게 하고 또 막 빡빡빡빡 문지르고 나의 피부가 여기까지 눈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되게 과하게 세안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클렌징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클렌징을 할 때도 거품을 내서 거품을 손으로 내서 위에다 올리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얼굴에 대고 여기에서 거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봤더니 내 피부가 또 처지게 되고, 모공이 넓어지고, 그리고 세안을 할 때 약간 뽀득뽀득 해야지 씻은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미끄덩거리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또 세안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얼굴에 클렌징은 쓰지만, 클렌징 폼으로 하지만, 비누로 또 씻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뽀득뽀득함 때문에, 그런 클렌징 쓰는데, 그런 과도하게 세안을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 피부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음, 부드럽게 거품으로 세안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3인데 씻으러 들어가면 기본 1시간이에요. 얼굴 세안을 하고 클렌징 하는데 거의 2,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요즘 크니까 잘 케어를 터치를 못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화장실 가려고 들어가 보면 정말 얼굴을 세게 문지르기도 하고요. 뜨거운 걸로 하고 세안만 하더라도 피부가 울긋불긋 붉어지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뭐 성장기 때문에 얼굴에 트러블이 나거나 여드름이 날 수는 있지만 다른 원인들이 그 클렌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 말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뭔가 본인 나름대로 하긴 하지만 피부에는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안 시간이 길다고 해서 클렌징에 좋은 건 아니다. 짧은 시간에 제대로 또 내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는 그런 클렌징을 사용을 하면서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 않은 그런 미온수로 그래서 저희 소비자 중에 어떤 분이 저희 탈모 샴푸,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탈모 샴푸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잘, 몰라, 느낌이 잘, 때가 빠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을 봤더니, 머리 샴푸도 매일 하지 않고, 2, 3일에 한 번씩 해요. 그런데 물은 우리가 미지근하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인데,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이 만져도 약간 차갑다 하는 정도의 그런 물 온도로 머리를 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안이 다 안 되겠죠. 그런 거는 샴푸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샴푸법이 잘못된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클렌징만 잘 해도 피부 건강에는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짧고 좀 집중적으로 잘 지워지긴 하지만 내 피부에 자극은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클렌징은 제거도 중요하지만 내 피부를 보호하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정말 목욕탕을 가면서 떼수건으로 얼굴을 밀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밀어도 또 나와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알았죠. 우리가 피부를 보호해주는 천연 피지막 그 각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제거를 해버리니까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두꺼운 각질층을 만든다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안 생기더라고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미는 종족은 우리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면서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도 항상 일주일마다 목욕탕 가서 이 시꺼먼 때가 나올 때까지 밀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극은 주지 않고 세정은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클렌징 제품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세요? 저는 그냥 예전에 로드샵에서 그냥 좀 저렴하거나 아니면 누가 좋다라는 것 좀 선택을 했던 것 같고 저는 딴 거보다 좀 가격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우는 건 다 똑같지 않나? 그냥 브랜드가 다를 뿐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렌징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조금 뽀득뽀득 강력하게 뭔가 깨끗하게 된 것 같은 강력한 세정제를 원하는데 그거는 피부가 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내 피부에 자극을 해서 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폼 클렌징이나 1차 세안제, 2차 세안제, 3차 클렌저라고 할 정도의 그런 제품들을 선택을 할 때는 일단 자극이 되지 않아야 되고 내 피부의 수분막이라든지 유수분 밸런스를 깨지지 않게 하는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대부분 지금 저희가 쓰는 아티스트의 제품은 약산성 제품이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보통 뽀드득뽀드득 깨끗한 느낌이 드는 제품들은 알칼리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 그리고 약산성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성분,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테스트를 해봐서 이게 약산성이라고 알고 있더라도 혹시 가격도 저렴한데 약산성이야. 그런 제품은 저희가 예전에 소비자 중에 이니스프리를 운영했던 그 사장님이 계시는데 본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는 약산성인데 약산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성 비타민을 넣으면 이것도 약산성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직접 본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약간 미끄덩 테스트를 했을 때 약산성이라고 다 괜찮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나의 또 피부 타입에 맞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도 마찬가지지만 피부에 자극이 되는데 클렌징마저 나 피부를 자극이 된다. 그러면 너무 내 피부가 불쌍하죠. 그래서 클렌징이라도 순하고 잘 되는 그런 제품을 쓰는 것들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아티스트리로 1차 클렌징을 할 때는 이 5가지 제품이 있거든요. 첫 번째 저희도 마스카라도 하고 약간 좀 입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눈가 정도의 뭐 마스카라, 뭐 섀도우라든지 진한 화장을 했을 때는 특히 저희 볼 같은 피부랑 눈과 입은 예민한 피부잖아요. 그래서 전용 제품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처럼 솔직히 마스카라 하고 색조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쓰는 게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일 하나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도 눈 주위에 자꾸 타사 나 피부에 맞지 않는 강한 걸 쓰다 보면은 나중에 주변에 색소 침착이라든지 다크서클이 또 생기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전용 제품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민감한 분도 괜찮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색조 화장을 좀 진하게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요 립 라이너, 립 아이를 지워주는 그런 클렌저를 따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워터 클렌저인데 보통 시중에 워터 클렌저를 써보신 분들이 저희 제품을 써봤을 때 보통은 클렌저로 닦고 나면은 우리가 바로 세안을 하게 되면 괜찮지만 보통 뭔가 엄마들은 보민리도 그럴 것 같아. 와서 약간 닦아내고 집안일 하다가 또 세수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번 클렌징을 닦아내고 나면은 되게 건조해서 피부가 당긴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클렌저는 닦고 나서도 실컷 빨래하고 청소하고 모든 걸 다 하고 나도 내가 세안을 했나? 뭘 발랐나?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촉촉하게 되는 그런 워터 클렌저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아이들이 기본적인 화장은 하잖아요. 그래서 그 티슈로 항상 닦아내거든요. 화장, 워터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지성인 분들에게 또 워터를 또 권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건성인 분들에게는 이 오일 제형, 그리고 뭔가 탄력을 좀 원한다, 영양을 좀 충분히 주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클렌징 크림 제형도 있고, 그리고 다 귀찮다. 나는 그냥 안 하고 그냥 닦을란다. 이런 분에게도 원하는 그런 티슈로 된 클렌저가 있는데, 저는 집에 이것들 다 있거든요. 저희 딸이 쓰는 게 따로 있고, 제가 또 쓰는 게 따로 있다 보니까, 저도 티슈를 안 썼었는데, 저희 딸한테 한번 써보라고 줬더니, 딸도 이제 워터를 쓰다가 나중에 또 티슈를 또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고 후기를 좀 들어봤더니 되게 잘 닦인대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인 뭐 1차, 2차 따로 썼지만 티슈로 써봤더니 정말 잘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닦고 나서 또 한 번 한 장을 꺼내서 닦아봤더니 정말 거의 묻지 않을 정도로 저도 색조랑 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한 장으로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제품이어서 간단하게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용 제품이고, 그리고 이 워터는 우리가 뭐 음식을 먹었을 때 겉바속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품은 겉에는 산뜻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클렌저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우리가 미세먼지도 제거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도 이 안에도 히알루론산이 함유가 되어 있다 보니까 클렌징으로 화장은 제거를 하면서 수분감은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뭔가 뭐 건조하신 분도 그렇지만 뭔가 지성인 분들에게도 이 제품을 좀 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시중에 좀 쓰는 분들, 나는 워터는 안 맞는 것 같아 하는 분들도 저희 제품으로 바꿨어. 뭔가 체험을 해봤을 때 후기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시중의 거랑 다른 것 같아 라는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좋아하는 클렌징 오일인데요. 얘는 색조 화장을 했을 때도 그렇고 강력한 클렌징의 효과가 있고요. 아르간 오일 성분으로 영양을 듬뿍 담아서 보습도 함께 넣어주는 건데 보통은 저희도 처음에 제 얼굴이 크다 보니까 두 펌핑 정도에서 나는 좀 여유 있게 영양 좀 부드럽게 할 거야라고 해서 두 펌핑 정도로 사용을 했는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너무 많다. 과하다. 그래서 한 펌핑으로 하는 거를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어, 스폰서님 얼굴이 작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해보고 얘기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제 얼굴에도 한 펌핑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요렇게 발라서 롤링 했더니, 정말 한 펌핑으로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뭔가 단가는 비싼 것 같지만, 쓰는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렴하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클렌징 요즘은 처음에는 솔직히 스포도만 안 듣고 그래 두 펌핑보다 한 펌핑 반 정도로 했더니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 펌핑으로 될까 해서 한 펌핑으로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 시중에 쓰는 분들 보면 보통 미끄덩거리고 좀 쓰긴 쓰지만 그 세정이 잘 안 되고 뭔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희 제품을 쓸 때도 유화작용을 안 했어요. 쓰는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클렌징으로 이제 오일을 바른 다음에 롤링을 하고 나서 바로 세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지 이게 지워지나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유화작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겉에 화장품을 지우듯이 부드럽게 롤링을 한 다음에 물을 살짝 묻혀서 우유가 뭔가 우윳빛처럼 되듯이 그게 유화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롤링을 했더니 정말 이것만 해도 잘하면요. 폼 클렌징, 2차 클렌징 안 하고도 깨끗하게 잘 지워집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면 굳이 솔직히 2차 클렌징까지 안 해도 가능한 그런 강력한 클렌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렌징 크림은 다들 아시다시피 크림 제형이에요. 그런데 이 크림도 마사지를 하면서도 탄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클렌저거든요. 그래서 피부 타입, 모든 타입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크림을 전체적으로 발라서 롤링을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로 세안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가볍게 미용 티슈로 닦은 다음에 세안을 해도 되는 그런 제품인데 뭔가 나에게 탄력을 주고 싶다. 그래서 클렌징을 하면서 탄력을 주는 그런 제품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간편한, 어떤 분은 저희 팀 중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클렌저로 닦고 나서 세안을 안 하고 가끔씩 주무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이게 세정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은 아니지만 너무 귀찮을 때 한 번씩 그렇게 해도 충분히 잘 닦이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닦아내도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클렌징 제품이고, 특히 여행을 가거나 하루는 너무 귀찮다고 할 때, 그리고 잠깐 외출을 해서 뭔가 급하게 어디 가긴 가야 돼서 화장은 해야 되지만, 너무 답답해. 중간에 밖에서 지워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가방 안에 쏙 넣어 다니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 중에서도 딸내미가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늘 이거 떨어뜨리지 않고 항상 이게 뭐 미리 주문해 놓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써보니까 확실히 클렌저도 잘 되고 촉촉한, 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걸 찾는 분에게도, 그래서 시중에 소비자들이 먼저 얘기해줘요. 가격 대비해서, 이것도 안 비싸네? 라고 하면서 바꿔 쓰시더니 계속 이 제품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차 클렌징이 끝나면 당연히 2차 클렌징을 해야 되죠. 그거는 충분히 겉에 있는 화장품을 지우고 나서 나머지 남아있는 잔여물이나 우리 모공 속에 껴있는 그런 찌꺼기들을 지우기 위해서는 폼 클렌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에 좋은 또 수분감을 주는 탄력에 좋은 또 각질 제어가 되는 또 우리 피부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5가지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좋아하는 거는 또 엔자임 파우더라고 다이아몬드 펄 파우더가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것도 정말 저처럼 귀찮을 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면서 또 각질 제거도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젤리 클렌저는 피부가 예민하신 분, 그리고 청소년이나 피지 분비가 많은 분, 유분기를 잡아주면서 건조함은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에게 이 제품을 권했을 때 정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순한 제형감이거든요. 그래서 젤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손으로 거품을 냈을 때 쫀득하고 약간 찰진 거품이어서 또 아이들이 또 좋아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는 요 젤 클렌저로 가볍게 세안을 하거든요. 그러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가볍게 또 순한 그런 클렌저를 찾는다고 하면 요 젤리 클렌저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뭔가 이렇게 손에서 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거품을 얹고 싶다 했을 때 아메이는 정말 귀찮은 저희들에게 너무 편한 제품들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무스 클렌저로 이게 펌핑을 하면 거품이 나와서 그냥 피부에 얹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피부에 있는 거품이 뽕뽕뽕뽕 터지면서 우리 노폐물을 제거를 해주는 건데, 저도 이걸 사용을 했더니 처음에는 한 펌핑을 꾹 짰더니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보통 1차 클렌징을 하고 나서 가볍게 2차 클렌징으로 가볍게 세안을 하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반 정도 펌핑만 해도 충분히 클렌저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또 팁을 드리니까 훨씬 더 오랫동안 사용하는 또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노폐물은 깔끔하게 제거하면서 수분감은 채워줄 수 있는, 그렇지만 순한,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선크림을 바르게 되면 물로만 세안하면 안 되잖아요. 또 유치원 아이들에게 또 막 거품을 내가지고 얼굴에다가, 우리는 특히 또 얼굴에다가 거품을 내잖아요. 그럼 애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유치원이나 이거 초등학생, 저학년 애들에게 이 클렌저를 또 쓰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바로 얼굴에 거품을 이제 얹은 다음에 세안을 하면 되니까 편해서 일단 그렇게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좋아하는 탄력하면 일단 모든 데 관심이 있다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밍 클렌저는 리뉴잉 탄력 라인에 속해져 있는 그런 클렌저인데요. 기본적으로 5가지 오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피부에 영양은 듬뿍 주면서 강력한 세정을 해주는 그런 세안제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하얀 색깔,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이렇게 제형이 거품이나 젤 타입은 조금, 이런 제형보다는 예쁘다는 느낌이 들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사이즈를 보면은 우리가 완두콩 크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얼마쯤 사용하나 봤더니 완두콩 크기의 5분의 1 정도? 그 양도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하면서 특히 또 저희 스포서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제품은 한 번 사용을 해서 제대로 된 양을 사용을 하게 되면 1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짜고 사용을 해도 가위를 잘라서 안을 들여다보면 그 양으로 한 3개월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렇게 가성비 템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클렌징이 잘 되는 그런 제품이고, 거기에 나의 탄력이나 그런 영양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비싸지 않은가 생각을 했는데, 사용량이라든지 사용 기간을 생각해 보면 저는 솔직히 소비자들에게 앞에 있는 제품이 피부 타입별로 좀 초이스를 해드리긴 하지만, 이 제품이 가성비템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 사용하면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의아해 하지만, 써본 분들은 다들 이거 적게 사용해도 거품 많이 나더라. 최근에 저희 남편도 이 제품을 쓰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얀색 아이디얼 라인을 줬는데
그거 진짜 조금만 써도 거품 많이 나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템이고요. 엔자임 파우더는 요즘에 시중에도 파우더로 나오는 제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도, 어머, 밖에도 나오니까 아메이도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원료 자체가 다르고요. 써봤을 때 제형이 보통 다른 것 누가 좀 한번 써봐 해서 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손으로 거품을 내봤더니 되게 거칠더라고요. 펌프 자체가. 그런데 저희 파우더는 해서 손에 물만 살짝 묻혀서 거품을 내보면요. 정말 그 알갱이들이 금방 부서져서 거품이 되는 정말 그러고 나서 얼굴에 세안을 문질문질 했을 때는 정말 그런 거친 그렇게 없이 되게 부드럽게 세안이 잘 되고요. 특히 일상 클렌징을 하기 귀찮다 이럴 때는 저는 이 제품을 한 번씩 쓰거든요. 되게 강력한 세정을 하면서도 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그래서 이 파파인하고 머시룸 그런 엔자임 두 가지 엔자임이 들어있어서 각질 제거도 잘 해주면서 노폐물도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조금 각질 제거는 따로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 제품으로 폼 클렌징을 하면서 각질 제거도 같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제품을 쓰고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쓰면서 각질 제거 대신 좀 약간 딥클렌징을 해주고 싶을 때 그렇게 좀 추천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아이디얼 레디언스 폼 클렌징인데요. 이거는 누구나 한 번만 써도 진짜 피부톤이 밝아지는 정말 거짓말 같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얼굴 야누스 측정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세안을 하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처음 받았을 때 제가 해보고 제가 세안을 하고 나서 거울을 봤더니 한 번 했는데 진짜 피부톤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체험을 하거나 제품을 좀 권해드렸을 때 이 제품을 써보고 한 번 써봐도 정말 피부톤이 맑아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여기에 기본적인 주 성분이 스타릴리라는 그런 꽃이 있어요. 그리스 해변에서 뜨거운 여름에는 얘가 여름엔 낮에는 이렇게 오므리고 있다가 밤에 활짝 핀대요. 그러면 빛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광채를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원료가 이 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폼 한 번만 해도 그런 얼굴을 나의 피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이니티 효과를 주면서 요 라인으로 충분히 썼을 때 칙칙한 피부나 뭔가 광채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요 제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빛 클렌징 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양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누잉 폼 클렌징처럼 정말 적은 양을 써도 거품이 많이 나고 쫀득한 거품이 나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아이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품군들을 보면 앞에 1차 클렌징, 2차 클렌징 보통 이게 끝내는데 무슨 토너가 무슨 클렌징 단계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클렌징을 정말 대충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번은 스킨은 원래 닦아내는 거야 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화장솜에다가 스킨을 묻혀가지고 닦아냈더니 어때요? 뭐가 묻어나지 않았던가요? 시커멓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떨 때는 뭐 화장 파우더가 뭐 덜 닦여가지고 닦이기도 하고 그래서 스킨을 닦아내는 게 3차 클렌징이구나 하고 근데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1, 2차 세안을 또 충분하게 하다 보니까 3차 클렌징을 닦아냈을 때도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번 가볍게 닦아내고 나서 한 번 더 스킨을 또 바르게 되면 더 보습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킨도 이 보면은 리닝 라인으로 탄력 라인으로 이 보시면은 스킨인데도 불구하고 제형이 무겁지 않으면서도 되게 쫀득한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약간 우윳빛이 나서 약간 우유 같은 색깔이에요. 맑지 않고. 그런데 이걸 발라봤을 때 스킨만 발라도 피부가 에센스 바른 것처럼 쫀득해서 얘는 에센스 토너라고 불릴 정도로 그래서 길이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또 보습력이나 영양감을 주는 그런 스킨이고 보통은 이제 이 쫀득함으로 어떻게 어떤 분들은 에센스를 빼고 로션이나 크림 바른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타사에서 제품을 썼을 때는 너무 건조해서 스킨을 7번 정도를 발랐을 때 그래도 괜찮더라 하는 분들이 저희 제품을 써봤을 때 횟수는 좀 줄었지만 한두 번 정도만 발라도 충분히 그 정도를 충족을 하더라 해서 스킨의 그런 보습력이나 영양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7번을 어떻게 하나? 저도 한번 3번 정도는 해봤는데 일본 거까지는. 근데 확실히 바르고 흡수시키고 또 바르니까 보습력이 좋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한 분들에게 저 뒤에 나오는 수분 토너 이런 것도 괜찮지만 한두 번 정도 레이어링을 좀 하는 것들 추천을 드리면 확실히 그분들이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형이고 요거는 그 아이디얼 라인의 브라이트닝 토너거든요. 이 제품도 들어있는 그 스타릴리 또 진정을 시켜주는 그 라벤더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동안 강체를 케어를 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칙칙하고 이런 색소가 침착이 되어 있는 그 다크 스팟을 개선시켜주는 그래서 거기에 AA2G라고 해서 비타민 C의 그 유도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형도 묽은 것 같지만 발랐을 때 약간 에센스 같은 그래서 워터 에센스라고 불릴 정도로 묽지만 쫀득한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왠지 저는 이렇게 피부 칙칙한 피부가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고민이었기 때문에 또 이 라인을 또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인을 폼부터 시작해서 크림까지 쓰면은 정말 나 칙칙한 고민이거나 아니면 붉은기, 홍조 때문에 고민인 분들에게 요 아이디어 라인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스킨 중에서도 조금 가벼우면서도 수분감을 주는 그 하이드레이팅 스킨인데요. 보통 저희가 옛날에 아셨어요? 닥토가 뭔지 아셨어요? 단가내는 토너라면서요. 그래서 특히 이 제품 중에서 닥토로 쓰여지는 제품이고요. 여름처럼 이렇게 햇볕이 뜨거울 때 내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노화가 또 지속이 빨라지죠. 그러면 밖에 외출을 했을 때 나의 냉장고 안에 화장솜 저희가 모카솜 그 통에다가 한두 개 정도 그래도 한 3, 4일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 스킨을 충분히 적신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클렌징을 한 다음에 요런 부위 팩을 하듯이 저희가 따로 뭐 팩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토너로 팩을 하듯이 토너팩으로 요런 진정이 되는 여기 리코리스 성분이 들어있어서 수분감도 채워지지만 진정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닥터로도 쓰기도 하지만 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토너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게 너무 우리 나이에는 너무 가볍지 않나? 그랬더니 한 번 발라내고 약간 그래도 산잘 클렌징 한 거죠. 그리고 한 번 또 발랐더니 확실히 수분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분이 50대 저 아는 분인데 이 토너가 너무 물 같다는 거예요. 발랐을 때 너무 막 그냥 바른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클렌징 쓰는 것부터 좀 가이드를 하고 요 제형을 조금 한두 번 레이어딩을 하게끔 했더니 확실히 그 효과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앞에 폼도 유분기가 많고 피지 분비가 많은 그런 청소년들이나 남자분들이 쓰기 좋은 그런 젤리 클렌저랑 같은 라인인데요. 여기에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바닥에 보면은 파우더가 있어요. 그래서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막걸리는 어떻게 드셔야 되죠? 흔들어야 되죠. 얘도 막걸리처럼 흔들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바닥에 있는 그 파우더를 흔들어서 사용을 하면 그 파우더가 유분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분 케어가 되는 그런 파우더가 거기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유분감을 보통은 유분기를 잡아줘. 그러면은 건조해져요. 그런데 이 제품은 유분기는 유분기대로 잡아주면서 수분감을 채워주고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래서 저는 좀 청소년들 여드름 나고 피지 분비가 많은 그 아이들에게 뭐 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앞에 말씀드렸던 젤리 클렌저 그리고 요 밸런싱 토너 이렇게 가볍게 써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 딸이나 아들도 그렇지만 군대 간 아들에게도 이렇게 하얀 색깔 폼 클렌징을 또 제가 보냈거든요. 아이들이 또 그걸 주니까 그 제품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앞에 뭐 젤리 클렌저도 좋지만 솔직히 가성비로는 아이디얼 레디언스 폼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 신랑들에게 다 이 아이디얼 라인으로 좀 많이
왜냐하면 조금만 써도 거품이 나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8개월, 뭐 10개월 정도는 그래도 저희처럼 그 정도 양은 사람들 조정이 안 돼요. 좀 더 많이 쓰더라도 그 정도 사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해도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것 같고 저는 스킨으로 요즘에 또 이 제품을 또 제가 좋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알록달록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애들이 쓰는 건가 봐라고 생각해서 우리 나이에 좀 쓰기에는 가볍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홈미팅을 하면서 미팅을 하면서 써보신 분들의 후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가격 대비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썼을 때 되게 촉촉하고 근데 얼굴에 광이 난다고 해서 또 기가 또 솔깃해가지고 내가 또 집에도 있는데 안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밤에 또 바르는데요. 어머. 얘도 보시면은 밑에 유분기가 덩어리로 이렇게 있거든요. 꼭 이렇게 흔들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물과 기름이 섞이면 기름이 위로 가요? 물이 위로 가요? 기름이 위로 가죠. 그런데 이 제품은 유분기, 기름이 밑에 깔려 있어요. 신기하죠? 그게 기술력이에요. 그런 우리가 유분기도 같이 좀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 유분감을 밑에 이렇게 농축해 놓고 밑에 가라앉게 해주는 그것도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사용할 때 흔들었을 때 잘게 유분기가 쪼개지면서 나중에 사용하지 않고 세워두면 또 그게 뭉쳐가지고 또 하나의 음, 유분이 되거든요.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또 가성비, 이 에센스 토너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토너가 많지만, 아메이 제품으로 좀 아티스트리는, 일단 써보지 않은 분들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아티스트리로 입문하는 분들에게 요 토너랑 지난주에 말씀해드렸던 단백질 크림은 너무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요즘 또 많이 권해드리고, 제가 또 사용하다 보니까 또 입에 또 이게 발이 붙어가지고 또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토너는 뭐 젊은 층에도 좋지만 나이 드신 분, 어른분 또 저희 또래 모두가 사용해도 되는 그런 토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생 비타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해보면 클렌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건 아셨죠?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고 내 피부에 맞는 약산성 제품을 써야 하고 원료도 너무 중요하죠. 너무 세정이 뻐덕 하는 게 좋지 않잖아요. 내 피부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내 피부를 점점점 예민하게 만든다. 그래서 피부에 맞는 약산성 제품을 써야 하고 들어있는 성분이 내 피부에 맞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내 피부에 자극은 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봤을 때 이 아티스트리의 클렌저 제품은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백화점에 내놓으면 너무 잘 팔리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렴한 가격에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제품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그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1차, 2차는 다 쓰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선크림이 발라도 1차 클렌징을 하셔야 돼요. 또 귀찮은 분들은 또 하나하나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제품도로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죠. 근데 뭔가 나는, 피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좀 진정을 하고 싶어. 그러면 워터 클렌저, 1차 클렌징과 우리가 젤리 클렌저,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뭔가, 나는 너무 피부가 건조한 것 같아.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강력한 세정을 하면서도 영양을 듬뿍 담아주는 클렌징 오일 거기에 가볍게 무스 클렌저로 2차 클렌징을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뭔가 나는 피부 탄력, 피부 영양까지 좀 채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아까 마사지 하면서 우리가 탄력을 주는 영양을 넣어주는 그런 클렌징 크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클렌징 크림과 함께 리누잉 포밍 클렌저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걸 나의 피부 타입이나 그때그때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맞게끔 좀 써보시면 훨씬 더 내가 뒤에 에센스나 크림 좋은 걸 쓰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기본적인 클렌징이 잘 돼야지 땅이 좋아야지 식물이 잘 자라듯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 피부에 맞는 건강한 클렌저를 이용해서 건강한 피부 시작을 저희 아티스트리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리고
오늘은 제가 클렌저에 대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앞에 들으셨던 내용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또 짚어보고 또 들으면 또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 정리를 좀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데, 우리 아티스트를 오래 쓰신 분들은 지금 나이보다 되게 젊어 보인다라는 얘기 말씀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저희 스폰서님들을 봐도 그렇고, 리더님들 봐도 아티스트를 쓰는 분들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템으로 좀 정리를 해서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리더님들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아, 내가 쓰는 제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아티 제품을 써요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